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급 따라잡기의 심우섭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25회에 걸쳐 많은 공부를 하였는데요. 저의 강좌는 30회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정리할 단계가 왔습니다. 이 중급자 시절에는 화전만큼은 완전 정복은 안 되더라도 최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소목이 쉬워집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3.3침투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지금부터 아는 것은 복습이고 모르는 것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본 포석은 만들어야 되겠죠. 자, 3.3침투는 웬만하면은 아시는 것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그 와중에 새롭게 전개되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요. 확인을 한번 확실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걸쳤을 때 또한 협공을 하면은 이제 백이 이쪽에 오는 형태가 되었죠. 자, 포석을 만들려면 이제 큰 모양 작전을 합니다. 날일자가 오든 큰 모양이 오든 이 형태에서 양날개는 아주 훌륭한 포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양날개 하면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거의 이 3.3에 들어가는 이 한 수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이제 3.3에 대한 이 정석을 익혀야 되는 거죠. 자, 왔을 때 이쪽이 돌투자가 많고 넓으니까 막는 거. 여러분이 흔히 써왔던 가장 기초적인 정석입니다. 두 점머리가 있고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우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정석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밀고, 자, 이거는 이제 바둑을 어느 정도 배우는 입문 시절에도 외워서 둘 수 있는 가장 많이 쓰이는 3.3의 기본형이죠. 자, 이 형태를 양쪽으로 날개를 펼쳐서 3.3을 한 번 더 둬보겠습니다. 자, 젖히고 젖혔을 때 흑의 입장에서는 느는 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는 2단 젖히는 수도 있고 또 이쪽으로 젖히는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2단 젖힘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쉬운 수는 물론 이 한 점을 잡아야 되는 형태이죠. 여기서 간혹 실수하시는 분이 이도를 죽였으니까 이 귀에 두 점을 이렇게 잡아서 집이 크지 않느냐.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수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이렇게 큰 모양을 만들겠다고 양날개를 펼친 상태라면은 백이 이런 데를 밀고 나왔을 때 이 돌과 이 돌은 완전히 갈라지는 별개의 것이 돼버리죠. 흙이 젖혀와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귀에 느는 수 때문에 2단 젖힘이 성립을 하질 않습니다. 이 형태가 오는 순간에 여길 늘게 되면은 이걸 잡아내야 되는데 이때는 여길 단수를 쳐서 이을 때 이건 밀고 나가면 막을 수가 없죠. 수상전에 오히려 흙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늘어두게 되는 형태에서 이용이 되면 오히려 이런 돌이 공격 대상이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2단 젖혔을 때는 상황에 따라 귀를 잡을 수도 있지만 지금같이 큰 모양에서는 결코 귀를 잡는 수가 아니라 중앙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었을 때는 이제 귀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백은 때려내고 단수까지 이용해서 있고요. 이 자리는 늘어두면 튼튼하지만 그렇게 급한 자리는 아닙니다. 단우쳐도 이어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자, 똑같은 세력을 얻었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는 선우수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백이 젖혀 이어서 흙은 더 튼튼해졌지만 후수가 되었고 이 경우는 흙은 약간의 얇음이 있지만 선수를 잡고 더 큰 데를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석에서 이 선우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형태 정도는 웬만한 분들은 기력 있으신 분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이제 반발 수단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기본형에서 2단 젖혀 왔을 때
백의 입장에서는 꼭 이렇게 잡아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백도 여기서 반발하는 정석이 있죠. 이쪽으로 젖혀가는 수단이 있습니다. 막아야 될 때 여기서 가만히 끊는 수가 아주 좋은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거 잡았다가는 큰일 나죠. 바로 이 양단수에 걸려서 중앙이 다 무너집니다. 결국은 흑의 입장에서는 있는 수와 단수 치는 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정상적으로는 제일 많이 두는 게 이어서 둡니다. 그럼 백은 잡고 대신 흑은 귀를 이렇게 잡아서 일종의 바꿔치기가 되는 겁니다. 백도 이런 급소가 있으니 하나 정도 지켜두면 안전하겠죠. 자, 이 경우는 이렇게 흑은 싸서 이쪽에 큰 모양을 만들려고 했는데 백은 흑의 의도를 무너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백의 한 가지 굉장히 좋은 반발의 수단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런 큰 모양이 난 싫을 때는 백의 입장이라면 이런 반발수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흑도 입장을 딱 바꿔본다면 난 이 집 깨지기 싫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또 한번 봅니다. 자, 기본형에서 2단 젖혔을 때, 자, 이 반발 수단이 나왔습니다. 흑은 이쪽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백은 그게 싫다고 나왔습니다. 그냥 끊는 수라 그랬죠. 이으니까 잡혀서 이쪽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싫을 때는 이렇게 두는 수단이 있죠. 이거는 늘었다가는 이제 이거 잡혀서 아무런 뒤에 수단이 없습니다. 이 형태라면 백은 가만히 이어둡니다. 여기서 이제 흑은 고민이죠. 이걸 먹자니 이 형태는 이쪽이 잡혀서 귀도 못 잡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빵떼냄을 얻었기 때문에 튼튼해지긴 했지만요. 흑이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수를 쓸 때는 이 주변도를 신경을 잘 써야 됩니다. 이 버팀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의 위치가 3선이면은 충분히 돌 수 있는 수가 되고요. 이 4선에 있을 때는 이 수는 흑의 무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일단 이걸 버티기 위해서 둔 것인데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죠. 흑은 이걸 살려야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제 틀을 만들어 오는데요. 자, 귀와 수상전을 하기 위한 작전입니다. 자, 이런 선이라면은 어느 정도 이것도 막힐 수는 없죠. 자, 이렇게 잡으면 귀를 잡아서 이 집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최초의 흑의 그 큰 모양이 이쪽 부분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귀를 잡고도 망한 결과입니다. 애초에 흑의 큰 모양 작전의 일괄성이 없어진 셈이죠. 그러나 이 돌이 3선에 있다면은 결코 이렇게까지는 되질 않습니다. 3선에 있을 때는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나와도 백은 둬봐야 오히려 머리를 맞는 꼴이고요. 그렇다고 도망가자니 귀가 죽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돌을 살릴 때 이런 거 하나 띄워둔다면 흑은 충분히 이 백을 공격하면서 훌륭한 형태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3선에 있을 때만 성립하는 반격수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두 점머리 말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수가 바둑에서 더 많이 나오는 형태, 두 점머리보다 이렇게 나를잘 두는 형태가 더 많이 쓰여집니다. 그 차이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오면은 치받아서 두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렇게 상대가 나를자를 막아도 이 나를자 붙이는 이 수가 가장 많이 쓰이는 수입니다. 이거 젖히는 수는 안 되겠죠? 치받았을 때 그냥 잡혀버리니까요. 그럼 여기를 늘게 되는데 젖혀 있습니다. 자, 이런 약점 때문에 결국은 지킬 때 받고 늘고. 자, 두 점머리 젖힌 모양하고 거의 형태는 같습니다. 흑은 어차피 후수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요 차이일 뿐인데 이 두 점머리를 젖혀 있는 이 형태는 이거 막는 수가 별다른 큰 영향을 미치질 않습니다. 이 경우에 흑은 나중에 여기를 막았을 때는 물론 선수는 안 되죠. 이거 하나 잡아 먹히는 것이 선수로 크기 때문에 이 형태는 백이 살아도 집 모양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
형태가 틀리죠. 그래서 백이 이어주면은 이 선을 선수 막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 막음수가 굉장히 큰 끝내기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물론 백이 밀어도 흑은 손을 빼게 되지만은요. 이 선이지만 이런 형태는 보통 포석이 끝나고 중반 들어갈 때 들어야 되는 굉장히 큰 자리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흑은 비슷하지만 이 권리를 나중에 찾을 수 있을지 그거를 궁리하는, 그래서 이 날일자로 두는 형태가 더 많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종의 3-3의 여러 가지 형태를 파악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는 실전 사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실전 사활입니다. 역시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 이 3선, 4선 3칸이 과연 성립할 수 있을지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붙여 맞기로 들어가고요. 밀었을 때 눌어서 버팁니다. 그러면 약점을 만들어 버틴다 그랬죠. 자, 이 단수를 쳤을 때 저번 시간은 바로 막아서 버티는 수단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가면 바로 끊을 수 있습니다. 이으면 막는 자세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때는 백도 이 호구를 이렇게 펼쳐야 됩니다. 그럼 일단 막았을 때 이때 주의할 것은, 그냥 있는 것은 이 막는 자체가 돼서 여기를 아무리 끊더라도 여기 끄는 수가 선수가 안 되죠. 저번 시간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젖혀있기가 선수가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선 4홀은 4번은 죽고 6번 산다. 4, 4, 6할 죽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만큼은 막아서 죽는다 그러면 이 단수 쳤을 때 여기를 늘어두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럼 이거는 선수가 되고요. 자, 이때 이렇게 막아 오더라도 이제는 백은 좀 한층 여유가 생겼습니다. 젖혀 있는 것이 또 선수가 되겠죠. 자, 형태는 뭐 끊더라도 귀가 죽으니까 흑이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백도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항상 이 사활은 안에서 살면 바깥 세력을 준다는 거. 그러나 그 세력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두셔야 되지만 사활만 본다면은 백은 결코 잡히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이 다른 방법으로 나 이렇게 갇혀 사는 게 싫다 할 때의 방법을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약점 만들고 자, 단수 쳤을 때 이어온다면 자, 이제 젖히면 이제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봉쇄당하는 게 너무 싫다 이겁니다. 그럼 한번 반발을 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흑은 이 돌을 끊죠. 공배가 메꿔졌으니까. 백은 살 수 없으니까 버리기 작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이제 다 잡혀도 결국에는 뭐 이렇게 뚫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때려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둔다면은 자, 이 형태가 과연 살 수 있는 건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형태는 돌이 쉽게 죽질 않습니다. 이 자체가 다 집이 된다면 상당히 훌륭한 형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형태도 나중에 뒤에서 이렇게 젖혀가는 수단이 있습니다. 일단 잡는 수는 이런 수가 이제 선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있더라도 또 단수로서 살 수가 있겠죠. 여기서 버티는 수는 이제 이렇게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형태도 과연 살 수 있을지 다음의 맥점이 이런 데서 돌을 붙이는 아주 훌륭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 젖히기는 그냥 이런 데 껴붙여서 이 돌을 죽여도 충분합니다. 이 단수가 선수가 됐기 때문에 죽여도 변을 쉽게 깰 수가 있겠죠. 전체를 다 잡으러 오면은 늘어둡니다. 약점 때문에 지켜야 되겠죠. 이때 이렇게 막아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찔러 오더라도 이어서
절치면, 자, 요 형태는 귀의 사활상 굉장히 문제가 많은 형태가 되는데요. 젖히고, 낫고. 자, 이 치중수로서 원래 이 형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형태는 거꾸로 이 약점이 생겨서 막았다간 거꾸로 죽죠. 늘어도 계속 뚫고 나가게 되면은 막더라도 결국 이 자리 끊기는 약점으로 인해서 치고 나와도 늘고 이때 양쪽이 걸려 있습니다. 결국 잡을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백이 반발하는 것은 귀도 집이 안 되고 변은 변대로 죽고 무리수라는 것이 판가름 났죠. 결국 삶의 환경은 이 형태 정도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실정의 은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